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증시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장 초반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세를 좀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상승장으로 달리면서 좀 무난하게 주가 안정세로 상승으로 좀 마감을 안착을 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장 초중반으로 좀 가면서 주가의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힘들게 상승했던 지수가 하락을 해버리면 힘이 빠지는 것은 일맥상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 하락보다는 내일 하루 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7만 전자가 아닌 6만 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6만 전자로 가게 된다면 그 허탈감과 어떻게 보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을 이겨내느냐 또는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글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댓글 하나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버티다 못해 결국은 더욱더 폭락장으로 이어질까봐 마이너스 1800만원, 마이너스 1800만원일 때 매도를 하셨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댓글을 캡처해서 좀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서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할 텐데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나실 때 매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땀 흘려서 내가 버는 돈을 외인들과 기관들한테 이제 그 돈을 준다면 그만큼 원통하고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촌표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73,300원 그리고 우선주는 64,400원으로 종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 흐름세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가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0.53%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을 지켰습니다. 3013.13.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셔도요, 이렇게 좀 3013.13 이렇게 마감을 지었고요. 0.53% 하락을 하면서 지수는 좀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세는 매우 좋았으나 11시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1년 10월 20일 오늘 주가 흐름세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를 보시면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개미가 사는 날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외인들이 689억원 그리고 기관은 2114억원을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2833억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지탱을 좀 해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그러면 오늘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황이 왜 이렇게 좋지 못했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의 낙폭을 확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제 코스피는 장중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이제 순매수를 했으나 장 마감까지 매도 전환을 했고 기간의 매도세가 깊었다라는 부분에서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지만 미디어 컨텐츠 관련 업종 강세가 지속이 좀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미디어 컨텐츠 관련 업종의 강세. 이로 인해서 지수를 잘 지탱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는 오늘 이제 늘어난 반면에 CMA 잔고는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 주가는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 체킹을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이제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지수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3대 지수 다우 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 S&P 500 네, 보시면 다우 산업은 0.56%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0.71% 상승 그리고 S&P 500도 0.74%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켈 줄도로도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으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14% 상승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도 하락을 하다가 좀 만회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 13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0.17%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세가 오늘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35% 상승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하락장으로 가고 있고요. 독일은 0.14%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시장 흐름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뭐 상승을 한 종목도 있지만 약간은 좀 답답하거나 횡보장으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보합으로 끝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주죠. 요 이제 300원 좀 빠지면서 0.4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이제 반도체주임에도 불구하고 0.2%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가 상승을 했고요. 횡보, 그러니까 보합장으로 끝난 것은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와 현대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4종목이나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500원 하락을 하면서 0.59% 종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8만원대로 지금 주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73,300원으로 300원 하락장을 보여주면서 0.42%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이제 좀 하락도 하고 뭐 상승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좀 간 듯 싶었으나 11시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세가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7만전자는 지켰지만 7200원으로 까딱하면 6만전자로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은 아니죠. 네, 엊그제 좀 외인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정합니다. 사실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외인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낙폭차가 6만전자로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외인들은 24만주,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57만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버텨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기간이 많이 매수를 한 편이었습니다. 뭐 매도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매도세가 오늘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기간 같은 경우에는 82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이제
구성 종목으로 봤을 때는 증권, 투신, 종금보험,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 은행은 꾸준히 이제 매수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증권사나 연기금이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보통주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는 상승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64,400원으로 종가 마감을 지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좀 상승을 한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횡보장,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했을까요? 어제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빠지는 원인은 외인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삼성패자분들.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역시나 외인들이 23만 주 매도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들이 23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는 14만 9천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8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보험이 매수를 했고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논란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외인들이 거의 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기관들도 한 29% 정도? 네, 한 25%에서 29% 정도 사용을 하니까요. 개미 투자자들은 1.9%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미국 출장에 나서는 이재용. 네, 이재용 부장이 이제 조금씩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결정을 짓나? 이렇게 좀 의문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재용 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다음 달 초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 후보지 중에서 텍사스주 그러니까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테일러시에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롤러블퍼는 다음은 이라고 해서 최신 기술을 좀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 기술전이 내주에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성 기술전 2021은 이제 차세대 신기술과 이제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은 R&D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주요 성과들을 공유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오는 이제 10월 25일이죠. 네. 요때 아마도 이제 3일 동안 기흥 사업장 스포렉스에서 삼성 기술전이 개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 다 삼성에 관련된 회사들 총 9개의 회사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S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총 9개의 삼성 계열사가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은 안 한다는데 미국 반도체 기밀 요구에 이제 우리 정부는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날짜도 까먹지 않는데요. 9월 24일이죠. 요때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이제 화상 회의에서 45일 내에 45일 내에 이때 이제 재고나 주문, 판매 요런 이제 대한 이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요청이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국방물 자생 3법이라고 했어요. PDA라고 불리거든요. 이와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이라고 하지만 강제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자료 요청을 받은 대만의 TSMC 요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한 방에 그냥 단칼에 거절을 했죠. 우리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할지 이러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주평 가족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